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미국.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와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차를 사고 그다음에 내 노후 대책이 되고 다 이런 꿈으로 미국에 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영상은 젊은 분들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이가 젊은 사람들도 적용이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일고 왔던 게 다 이렇게 무너져 갖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또 남들이 겪었던 얘기 오늘은 그런 경험담을 위주로 이 아메리칸 드림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한국에서는 그 쿠웨이트 중동으로 이렇게 건설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확실히 거기가 물가가 세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껴서 한국에다 보내면 진짜 몇 년만 열심히 뭐 노력하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 광부로 독일 가신 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가셔갖고 또 돈을 갖다가 모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모은다는 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는 힘들게 살지만 돈을 자기 나라로 보내갖고 자기 나라에다가 집도 사고 가족들도 부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 가서 돈 버는 거, 돈은 많이 주는 곳 가서 돈 버는 게 제일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돈을 갖다 많이 받으려면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센 곳에 가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가 있죠. 근데 전 세계에 물가가 센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 나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예전에 뭐 중동에 건설 붐이 있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건설을 했었죠. 옛날에 뭐 한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뭐 지금도 경제적으로 미국이 대국이긴 하지만 많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미국 가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제가 미국 왔던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2불 25전이었어요. 2불 25전이면 그때 당시에는 1,000원에 1불 환율이었기 때문에 2,250원이었는데 그 돈이 얼마큼 한국에서 큰 돈이었냐 하면 한국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 뭐 간짜장 500원, 그럴 당시에요. 500원이면 밥 먹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250원을 받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한국에서 5,000원 갖고 밥 먹기 힘들죠. 한 5, 6,000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한 10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시간당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은 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죠. 한국은 더 성장을 했고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덜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서 펑펑 쓴다.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미 동포도 아니고 재미 똥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거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바를 해서 일해도 한 달에 1,000불을 벌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88 올림픽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 한국에서 회사 들어가봤자 월급 얼마 받죠? 30만 원의 보너스. 좋은 회사 다녀봤자 한 50만 원 벌기 힘들 당시인데 고등학생이 알바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가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오렌지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교포 학생들 와서 돈 펑펑 쓴다고. 제가 그런 오렌지족 중에 하나였어요. 강남 가서 펑펑 돈을 썼어요. 어린애가 고2짜리가 한국 갖고 200만 원, 300만 원 쓰니까 펑펑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랑 한국이랑 비교해서 세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벌어도 한국에서 이제 큰 돈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요즘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 벌어봤자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내 나라에서 내만 편하게 돈 버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려갖고 몇십 년 동안 일궈놓은 거 다 날리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토리 보면 이럴 때 다시 우뚝 일어나서는 몇 가지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3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 왔을 때 뭐 아빠가 가서 1,500불 벌어오고 엄마가 1,500불 벌어와서 3,000불을 벌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있었다. 그러면 한 달에 1,500불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껴 쓰면. 그리고 1,500불씩 모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18,000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아미시라고 시장에 매장 같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때는 뭐 2만 불이면 할 수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한 2년 동안 정도 모으면 한 4만 불이라도 모으면 조그만 리커스토어, 마켓이라도 할 수 있었죠. 물론 위험한 일입니다. 권총 강도도 걱정하고 도난도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 마켓을 하면서 벌면 다른 데서는 1,500불 뭐 2,000불 월급 받기가 힘들던 시절에 예, 그냥 본인 마켓 하면 마켓에 따라서 3,000불도 벌 수 있고 5,000불도 벌 수 있고 잘 되는 곳은 10,000불도 벌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부를 쌓아 나가면서 또 몇만 불 벌면 또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자식 교육 시켜가고 이렇게 살았던 게 70년대 80년대 미국 오셨던 이민 세대들의 삶이었어요. 예, 한 사람의 돈으로 생활비 쓰고 한 사람의 돈을 모으면 되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LA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사실 요즘에 뭐 미국의 대도시마다 물가 차이가 워낙 커요. 미국은 아무래도 뭐 큰 나라잖아요.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뭐 춘천에 한번 가봤더니 춘천에서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2억 하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예, 춘천 서울에서 청춘기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춘천에는 2억이면 아파트를 사요. 근데 서구에서 뭐 2억이면 뭐 단칸방 구하기는 힘들죠. 예, 예,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물가 차이는 아주 어마어마하게는 안 나는데 확실히 지방이 서울보다 좀 싸요. 예, 서울에서 뭐 한 끼에 뭐 한 6, 7천 원에 먹는다 그러면 지방 같은 데 가면 한 5천 원이면 먹는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5, 6천 원이면 먹는다. 조금 싸요. 근데 미국처럼 드라마틱하게 아주 차이가 확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느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생활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근데 요즘에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LA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LA에서 뭐 사람마다 좀 공감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빠, 엄마, 자녀 둘 5,000불을 벌어온다고 쳐요. 예, 아빠와 엄마가 5,000불을 벌어온다고 치면 그게 생활이 윤택할까요? 예, 한국 돈으로는 큰 돈이죠. 550만 원이니까. 예, 근데 LA에서 내 집도 없고 5,000불 벌어서 4인 가족이 산다? 예, 요즘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차도 중고차를 사야 되고, 예, 새 차 사갖고 차 하나 하면 뭐 벌써 보험 들어가고 뭐 7, 800불 우습게 들어가는 차도 돼도 한 1,500불 들어가고 렌트비 뭐 4인 가족 그냥 진짜 싼 아파트 얻어서 한 2,000불짜리 얻는다. 그것도 LA 외곽 쪽으로 가야지 뭐 그런 거 없지. 뭐 LA 시내 같으면 뭐 3,000불, 4,000불 줘야지 방 얻기 때문에 5,000불 갖고 생활도 못하고 좀 깔끔한 아파트는 뭐 한 1,500불, 2,000불짜리 얻으려면 진짜 뭐 출퇴근 1시간씩 걸려서 하는 이 외곽 지역에 가야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불 갖고 사는 게 녹록치가 않은 게 미국 내 대도시의 현실이에요. 뭐 LA보다 더한 곳도 많죠. 뭐 뉴욕, 예, 뉴욕도 맨하탄 같은 곳은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뉴욕에 안 살고 인근에 살잖아요. 예, 뭐 플러싱 혹은 뉴저지 이런 쪽으로 했고 출퇴근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예, 뭐 악명 높죠. 예, 원베드룸 아파트가 뭐 5,000불씩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구글에서 연봉을 갖다가 1억을 받아 한국 돈이 1억을 받아도 빈민으로밖에 살 수 없는 곳이 이 실리콘밸리죠. 네, 그만큼 미국은 물가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집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 발붙일 곳, 뭐 언어의 문제, 뭐 그다음에 또 문화의 문제, 그리고 또 외로움, 타향살이에 힘든 거, 도움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교민분들이 많은 대도시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A에서 살려고 하고, 뭐 뉴욕이나 거기 인근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일자리는 좀 구하기 쉽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급도 더 많이 줍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기 힘든데도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미국에 오셔갖고 다른 주를 가보시는 한국 분들이 있어요. 예, 다른 주에서 진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주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LA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를 보면 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만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할 게 거기는 일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못 버는데 LA보다는 못 벌어요. 예, 뭐 간단한 게 뭐냐면 물가도 싸요. 예,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LA에서 10,000불 벌 수 있는 비즈니스면 그쪽 가면 뭐 6, 7,000불밖에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싸요. 예, 남의 집 일해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거긴 가면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싸요. 그리고 돈 쓸 데가 없어요. LA 있으면 산인들 만나다 보면 한 달 차 페이먼트 300불 나느니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손님도 오고 나 미국에서도 잘 산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200불 더 써갖고 BMW 벤츠 타고 다녀요. 예, 아파트 살면서도. 근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BMW 벤츠 타고 다니봤자 괜히 타겟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남들 시선만 뭐 쓰이게 되고 명품 거기서 샤넬백 거기서 프라다 들고 다니면 누가 알아줍니까? 프라다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 사시면 그런 거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옷 좋은 거 사고 싶은 생각 없죠. 전화기 최신형 이런 거 욕심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나는 그래도 인생 태어났는데 좀 도시에서 멋있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골에 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간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가끔가다 한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돈 벌고 싶냐? 진짜? 진짜로? 내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솔깃하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저번에도 뭐 누가 유튜브에서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10억을 주면 3년 징역을 하겠냐라는 질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감옥도 아니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3년만 고생하면 돈 벌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미국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세 개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제 주변 분들의 실화입니다. 예, 사업을 다 크게 말아먹으셨어요. 예,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30대 혹은 40대, 어떤 분은 50대 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한 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알래스카에서 꽃게잡이 배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고소득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고생된 일이에요. 벤일 아무나 못해요. 예,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돈 받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배가 떠나면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나가는데 선장과 계약을 하는데 석 달이 배가 꽉 안 차면 만선이 안 되면 넉 달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배가 꽉 차서 더 이상 물고기를 채울 수가 없다, 뭐 꽃게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꽃게는 아니죠. 예, 거기 알래스칸 게입니다. 예, 꽃게가 아닙니다. 하여튼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뭐 더 이상 못 채운다 그러면 뭐 두 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와서 그걸 팔아요. 근데 개가 너무 풍년이라서 개 값이 떨어졌어요. 그럼 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가 좀 많이 없으면 좀 덜 잡았어도 개를 갖다 좀 제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파는 돈을 갖다가 나눠주는 방식이래요. 그런 방식의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한 12,000, 13,000 이렇게 벌 때도 있고, 적게 버는 달은 한 8,000 이렇게 버는 달도 있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10,000불을 번대요. 10,000불을 버는데, 10,000불 버는 거, 와, 대단하죠? 예, 한국 돈 1,100만 원씩 법니다. 예. 10,000불을 벌면 1년에 얼마를 법니까? 예, 12만 불. 예, 한 1억 3천 정도를 버는 거예요. 예, 1억 3천 정도를 버는 건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배 위에서 뭘 돈 씁니까? 배에서 먹을 거 다 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 쓸 일이 없어요. 진짜 나 이 약 물고 몇만 불만 만들겠다 그러면 진짜 요거 나가면 돈 벌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위험하죠. 예, 진짜 겨울에 밧줄 한번 잘못 잡다가 밧줄이 얼어붙어 갖고 끌려 내려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해요. 요건 진짜 목숨 생명 수당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뭐 한국에서 독일로 광산 갔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생명 수당 받고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쿠웨이트 뭐 이런 데로 건설 현상으로 중동에 나가셨던 분들도 그 더운 데서 생명 수당 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예, 근데 그런 일 말고도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숙식 제공해주고 알래스카에 가서 생선 공장 가서 일하면 한 달에 5,000불씩 준다. 이게 제 대학교 때 얘기예요. 30년 전이에요. 예, 30년 전에 5,000불씩 준다고 했어요. 예, 일손이 모자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때 당시 5,000불이면 지금 돈 거의 뭐 7, 8천만 불 돈일 거예요.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비행기표도 주고 숙식제 공개하시는데 만약에 석 달을 못 채우고 오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예. 석 달 동안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갔던 친구가 왔는데 저도 그때 한번 가볼까 왜냐면 갔다 오면 1년치 학비를 다 벌어요, 제가. 그래서 갔다 올까 생각했는데 갔다 온 친구들이 도망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못 견디겠대요. 예, 석 달을 갔다가. 진짜 못 견디겠대요. 하루 종일 생선만 보면 토 나오고 생선이 산처럼 쌓이는 거 보면 막 진짜 미치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거기 갔다 오니까 온 동네 고양이들이 나만 쫓아와. 예, 몸에 생선 냄새가 배웠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결국 겁나서 못 해봤는데, 그럴 정도로 좀 이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좀 위험하고 힘들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버는 게,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버는 곳도 있는데 진짜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하시는 분, 예, 어떤 부인분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 얘기를 딱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오니까 도시만 오면 돈을 쓰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가시면 진짜 그 불빛, 그냥 맨날 검은 밤만 보다가 그냥 불빛 휘황찬 나는데 보니까 이 뭐 얼마나, 예, 뭐 진짜 사람이 뭐 하이퍼 되겠어요. 뭐 신났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큰 돈 쓰시고 오셔갖고 솔직히 뭐 10만 불 벌어도 몇만 불 이렇게 날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또 들은 거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해갖고 이렇게 갖고 도로 자리를 잡으신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3년이고 한 몇만 불만 모으잖아요. 그럼 그 몇만 불이 큰 힘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돈 늘리는 거는 뒤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거의 이제 50 넘으셨나? 한 50쯤 돼갖고 사업을 망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동안 안 보이셨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뭐 어떤 그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는 안 가지만 텍사스 쪽에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름이 나는 땅이 많잖아요. 예, 유전 시추공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유전 시추공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구하는데 워낙 힘든 일이라서 일을 안 하려고 든다는 거죠. 일이 텍사스 여름에 그 더운데 우주복 같이, 그러니까 온몸을 다 비닐로 씌워갖고 이 눈만 유리창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이 땅속, 더운데 땅속에 들어가면 더 덥죠. 예. 거기 들어가고 기름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막 그러면서 뭐 일을 하는 일이래요. 예. 뭐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스크만 하루 종일 써도 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비닐로 된, 이 플라스틱 이 비닐로 된 이 우주복 같은 거 그걸 다 입고 그 밑에서 일한다고 해봐요. 하루 종일. 예. 진짜 힘들죠. 그래서 그 일을 갖다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예. 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뭐 만불까지는 아니었는데 꽤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돈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 안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허 벌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샤워도 샤워할 데 없어 바깥에 그냥 수도꼭지 물 있는데 거기서 그냥 샤워를 해야 된대요. 예, 그리고 밥도 그 안에서 다 준대요. 그러면 뭐 미국식이니까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없죠. 뭐 다 미국 애들 한국 음식 못 먹는 거죠. 예, 뭐 고기 가끔가다 줄 때도 있고 칠레에다 빵에다가 막 이런 음식만 주해장창 먹어야 되고 잠자는 곳도 막사라고 합니다. 예, 군대 막사처럼 막사에다가 간이 침대 펴놓고 거기서 자야 된대요. 예, 그렇게 자면서 돈을 벌면 돈 쓸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일에 한 번인가 예, 도시로 데려다 준대요. 이 사람들 차 데리고 왔고 도시로 데려다 줘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쇼핑할 것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 여기서는 쓸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돈이 그냥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인데 두 분이 같이 갔는데 한 분은 포기를 했대요. 예, 석 달 만에 포기를 한 게 음식 문제가 컸고 너무 일이 힘들다고 했고 한 명은 포기하고 이분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서 다시 와서 또 본인 비즈니스 조그맣게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라도 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기술도 없는데 여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비행기표 뭐 그 이동하는 것까지 다 해준대요. 예. 그런데 석 달 안에 또 그만두면 때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그렇고 비행기표까지 대주겠다는 이런 직장들이 미국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3D라고 하죠. 예, dangerous 그다음에 뭐 dirty 그다음에 또 뭐 하나가 뭐였죠? 하여튼 세 가지 더러운 직종. 예. 3D라고 하는 예. 그런 직종을 미국인들이 잘 안 하니까 이 기회가 있어요. 예, 솔직히. 그래서 진짜 돈이 난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갖고 돈 버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은 그렇게 1년 이상 고생하고 만들어 온 돈으로 이제 한 달에 받은 돈을 갖다 다 모았죠. 예. 다 모았으니까 결국은 다시 LA로 오셔갖고 본인 일 시작하시는 거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누구냐면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전혀 없어갖고 이분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셀러폰 타워라고 길에 가다 보면 이제 셀러폰 안테나 있죠. 예, 나무처럼 생긴 위장된 안테나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올라가서 셀러폰 타워 고치고 뭐 이런 같은 걸 하겠다고 그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답니다. 뭐 8주간인가? 예, 근데 트레이닝 받는 동안도 돈을 준대요. 예, 트레이닝 받고 거기 일을 가면 이것도 엄청나게 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게 뭐냐면 도시에 안 살아요. 다 외곽 지역에 출장을 다녀야 돼요. 뭐 호텔비니 뭐니 다 대주죠. 예, 먹을 거니 뭐니 다 대주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일하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로는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받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어디 갇혀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폐쇄공포증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난 높은 데 올라가도 전혀 겁이 안 나라는 분들은 진짜 돈 벌기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언전에 뭐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몇십 층짜리 건물 그 건물로 올라가 옥상까지 간 다음에 옥상에서 철탑을 타고 올라가요. 줄 하나를 묶고. 철탑을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철탑이 더 가늘어져요. 그 다음에는 철탑이 없어요. 기둥이 있어요. 그럼 기둥에 못 박은 거 있죠. 예, 거기를 하나씩 짚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휘청휘청해요. 바람이 부니까. 그게 뭐 이렇게 고프로를 달고 카메라를 달고 찍었는데 그냥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아닌데 그 위에가 그냥 휘청휘청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뭐 안테나 같은 거나 이거를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뭐냐면 시간당 500불 정도를 받아요. 예, 시간당 500불. 예. 어마어마하죠. 예. 뭐 하루에 한 4시간만 일해도 2,000불을 받아요. 예. 이렇게 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고층에서 일하는 거, 고층에서 유리창을 닦는 거, 그다음에 고층에서 셀러판 타워를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TV를 봤는데 한국에서 진짜 생활의 달인, 아파트에서 외주를 타고 아파트 페인트를 칠한 분인데 뭐 엄청나게 손이 빨라요. 보통 사람이 5배 일을 한대요. 예, 보통 사람이 칠하는 면적에 5배 일을 한다는데 물론 그분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요. 예, 한국에서 하루 일당이 몇십만 원씩 받는 분이에요. 예, 하루 일당 50만 원씩 받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 미국 오면 하루 일당 50만 원, 예, 500불이 아니라 하루 일당 뭐 2,000불씩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와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런 분들 진짜 미국 갖고 돈 벌면 금방 돈 벌겠다. 야 몇십만 불 금방 돈 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고속문조건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하면 참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결국은 다 사업에 한 번씩 망하고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할 수 없이 선택한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다시 종잣돈, 예, 시드머니를 만들어갖고 다시 일어나신 분이에요. 실제 제 주변의 지인분들 얘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고 혹은 젊은 사람이 미국 왔는데 나는 공부엔 취미 없어. 그냥 빨리 돈이나 벌고 싶어. 자,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월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남들보다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공부를 하죠. 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남들보다 시간당 페이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미국 오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에 취미도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덜 쓰는 게 중요해요. LA에서 3,000불 주고 렌트를 해야 되는 게 어느 미국 시골 지역에 가면 300불밖에 안 하고 어떤 직종을 가지면 집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게 있어요. 아까처럼 뭐 유정 같은 데 가서 일하면 집세를 안 내요. 예, 셀러폰 타고 달라다니면 집세를 안 내요. 예, 젊은 친구들이 집세를 안 낸다. 야, LA 있으면 암만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 같은 원베드룸 아파트 얻어도 1,000불 이상 내야 돼요. 한 달에 1,000불씩 꼬박꼬박 생기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12,000불이에요. 1,300만 원 돈이에요. 10년이면 얼마죠? 그게 1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조금만 뭘 포기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천년만년 못하죠. 자기 인생이 있고 인생이 뭐 태어나서 돈만 벌려고 했던 인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특히 이걸 못해요. 왜? 놀고도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아니, 남자 같으면 예. 그냥 클럽도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음식 못 먹는 것도 고역이고 예.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년 당신들 얘기했잖아요. 예. 나 10억만 주면 나 뭐 3년 동안 감옥 갈 수 있어. 이런 청년들이 거의인데 감옥보다는 훨씬 낫죠. 이건 감옥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감옥도 아닌데 그냥 나 죽었어. 한 5년 일하면 진짜 어떤 직종은 10억, 예, 100만 불을 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머리만 잘 쓰면.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벌 수 있는 한계에서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돈을 갖다 낮추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LA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갔잖아요.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4,000불이 덜 들어가요. 4,000불이 덜 들어가는 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거주 비용에서 한 뭐 2,000불 이상 적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덜 만나게 돼요. 확실히 이제 LA 있으면 아는 분들 많으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한 4, 5일은 맨날 외식을 하게 되는데 뭐 상대방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내는 경우도 있고 예, 외식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가도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가 LA보다 싸요. 예, 밥을 먹어도 LA보다 한 20, 30%는 더 싸게 먹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점에 가도. 예,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고 차도 예, 바꿨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컨설팅을 하니까 사실상 이 차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예, 한 10만 불짜리 되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왜 그 차를 타고 다니냐? 이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한테 신뢰를 주고 컨설팅을 하고 남한테 할 때는 저도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라스베가스 가니까 그럴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산으로 들러 나가기 좋은 차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전 제가 타던 차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 차로 바꿔버렸어요. 차에 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적어요.
뭐 그리고 아까 뭐 여성분들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백 뭐 이런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뭐 라스베가스도 그나마 한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뭐 라스베가스에서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한국 분들 만나기 힘든데 뭐 교회 가야지 그냥 한국 분들 한 10집 20집 만나는 동네 이런 데 사시는 한국 분들은 명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누구한테 자랑한다고 명품을 가집니까? 예. 뭐 거기서 뭐 샤넬이 있으면 뭐하고 구찌가 있으면 뭐하고 프라다가 있으면 뭐하고 루비통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 좋은 명품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적어요. 기본적으로 4천을 적게 써요. 라스베가스에서 4천을 적게 쓰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집 하나 페이먼트가 돼요. LA 같으면 집 하나 페이먼트가 바닥치죠. 4,000불 갖고. 예, 라스베가스 같으면 4,000불을 제가 덜 쓰면 아마 한 7, 80만 불짜리 집. LA 같으면 15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퀄리티 집. 예, 한국 같으면 몇십억짜리 집. 예, 한국식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3천 스퀘어, 3천 스퀘어니까 한 이번에 본 집이 제가 55만 불짜리 집을 하나 좀 리스팅을 받아봤는데 한국 기준으로 그게 90평이에요. 90평. 예, 집만 90평이에요. 땅평 말수. 집 안에만 90평이고 방 4개, 예, 화장실 4개, 대저택, 예, 자동차 차고 3개 있는 이런 집을 55만 불이에요. 한국 돈은 한 6억 돈이에요. 근데 그 6억 돈을 갖다가 뭐 한 10% 다운했다고 치자고요. 55만 불, 5만 불 다운하고 샀다고 치면 4천 불 안 들어가요. 예, 세금이니 뭐니 해갖고 4천 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LA에서는 집 하나 사는 게 불가능한 게 다른 데는 가능한 거죠. 뭐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런 게 좀 현명해지기 시작하시니까 한 20년 전에 아틀란타로 가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예, 한국 분들 아틀란타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LA에서 뭐 집 하나 살 돈으로 아틀란타 가면 집에다가 자기 사업체다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틀란타로 많이 이주 왔는데 요즘에 아틀란타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뭐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뭐 작년에도 봤지만 뭐 폭동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도난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는 텍사스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확실히 뭐 한국 분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도 텍사스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기업들도 텍사스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 텍사스 쪽이 지금 뭐 코로나 좀 퍼지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텍사스가 좀 기회의 땅이 많이 되고 뭐 현대 엘라바마 공장 뭐 텍사스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 기업들도 지금 LA 쪽이 아니라 이 동부 쪽 텍사스 중부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돈 적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은 다른 지역에 가면 돈을 적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한국 음식 구하기 힘들어요. 뭐 구하려면 진짜 장을 봐서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요즘 얘기는 플렉싱이라고 하죠. 예, 어떤 사치를 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적응 잘하시는 분들은 또 뭐 때문에 적응하시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적응 잘하세요. 거기 사시면서 나 주말이면 요트를 하나 사갖고 호수 가서 요트를 사. 그게 사치 같아 보이죠? 예, 근데 사치가 아니에요. LA 같은 경우는 마리나 델레이 앞에 자기 요트 하나 정박하면 조그만 배도 한 달에 1,000불씩 내고 정박비 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냥 자기 집이 크잖아요. 집 옆에다 보트 집어넣고 뭐 차 여기처럼 뭐 BMW 벤츠 뭐 이런 거 하면서 남한테 과시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픽업 트럭 하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걸 질질 끌고 갖고 주말이면 보트 타고 와요. 그런 거 재미 붙이고 승마 재미 붙이고 낚시 재미 붙이고 등산 재미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이킹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재미 붙이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막다른 길이 있다. 혹은 1.5세가 아니라 1세예요. 나이 20 넘어서 군대 갔다 와서 미국 왔는데 야 미국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LA 살아봤자 맨날 남아서 한 달에 저축하기가 500불도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야, 이거 나 이렇게 갖고 언제 돈 벌지? 이런 내 집은 언제 사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외곽 지역에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서 힘들더라도 3년만 나 죽었다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진짜 벌 일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LA에서 뭐 한 3,000불 받았어요. 예, 그래서 혼자 방 한 1,몇백 불짜리 사, 차 하나 해갖고 운영해, 뭐 돈 써. 진짜 1,000불 절약하기가 쉬울까요? 젊은 남자가? 예. 사람도 만나야 되고 500불 절약하기도 힘들걸요. 예. 500불 저금하기도 힘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가고 한 3,000불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1,500불도 절약할 수 있을걸요. 진짜 이양 물고 살면. 예.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어디 사냐? 근데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서 크리스란 친구 예,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라스베가스 주민들한테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스시집에 일하면
요즘에 스시집에 일하면 팁까지 하고 한 5천 불 벌어요. 예, 그러니까 스시 이제 좀 기본만 배워서 가서 이제 한번 좀 고생하면 한 달에 5천 벌어요. 5천 버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뭐 때려치냐? 외로우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도박에 빠져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외로우니까 일요일 날 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밤에 차 타고 LA 가서 술 마시고 월요일 아침에 오고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또 위험하고 그러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좀 버티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LA에서 스시맨 해갖고 7천 불 번다고 치자고요. 7천 불 버는 거랑 라스베가스에서 5천 불 버는 거랑 누가 돈 많이 벌까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젊은 친구가 이악 물고 산다 그러면 5천 불 벌어서 3천 불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LA에서는 7천 불 벌어서 2천 불 세이브하기 힘들어요. 예. 그게 7천 불 벌기도 쉽지 않고 솔직히. 예. 그리고 진짜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우버를 하더라도 LA보다 유리해요. 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LA보다 돈 벌기 쉽죠. 낮에 우버 뛰고 밤에 스시매 한다? 아, 뭐 본인이 혼자서 7, 8천? 예, 아무 기술 없어도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벌 수가 있는 것이 기회가 있어요. 나 힘들다고 조금만 이악 물고 하면 이렇게 벌 수가 있어요. 제가 1990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던 이 방학날, 예, 미국 여름 지나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름 전에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방학이 여름방학이 석 달인데 석 달 동안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벌었냐면 한 2,500불, 3,000불씩 벌었어요. 그래서 석 달 뒤에 한 8,000불 있었는데 8,000불이 고스란히 제 손에 있었어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 8,000불이면 지금 만 몇천 불이에요. 고3짜리가 석 달 동안 만 몇천 불 벌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차피 대학교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랬고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립도 하고 싶어서 일을 한 거예요. 예. 부모님 집에 마지막으로 있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전 대학교 가면서부터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그때 일을 세 가지를 했어요. 낮에 주유소 일하던 데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차고 치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마켓에 가서 박스보이라고 짐 나르고 뭐 물건 스탁 챙겨 놓는 거 이 일을 갖다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 또 커피숍 그다음에 뭐 카푸치노 이런 데 파는 데서 또 알바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돈이 한 달에 그때 당시에 미니멈이 4불 25 그때 당시거든요. 예, 4불 25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주유소는 사장님이 저한테 좀 많이 주셨어요. 나중에 주유소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많이 주셨는데 주유소는 한 8불 받았어요. 그래도 미니멈 최저임금 받아갖고 한 달에 2,500불 벌었다는 거, 예, 그거는 뭐 2,500불 좀 더 벌었죠. 한 8,000불이 생겼으니까 제가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친구들이랑 놀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마켓은 새벽 12시 반, 1시에 끝나요. 예. 주유소에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얼른 가서 밥 먹고 7시부터 마켓에 일했어요. 12시 반,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해도 지쳐서 못 가요. 지쳐서 못 가고 다음날 8시에 또 일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쳐서 못 가요. 결국은 안 놀았어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돈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야, 그게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8,000불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거 제가 그런 식으로 한 6개월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좀 생각이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저는 제 가게를 차려서 또 가게를 키워서 팔고 그래서 또 목돈, 종잣돈 또 한 5만 불이고 만들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었을지도 모르겠죠. 예, 근데 그때는 뭐 아무도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바치고 궁지에 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기술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일 두 가지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지금도 라스베가스에 제가 아는 누님 가게라는 베트남 여성분이 있는데 새 짭을 뛴다고 합니다. 새 짭을 뛰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여성분이 새 짭 뛰었고 한 7, 8천 원 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돈을 다 베트남에 보낸대요. 자기는 남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살아요. 몇백 불 주고 뭐 400불이었나 500불 주고 그리고 밥도 그 일하는 데서 남은 음식 있죠. 요거 가져가서 대그래서 맨날 밥도 그거 음식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에 그냥 5,000불 이상을 베트남 보내는 거예요. 베트남에다 다 집을 사는 거죠. 언젠가 베트남에 갈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진짜 아직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다른 이제 인터넷에서 읽었던 사연 중에 하나는 닭 공장에 일했던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 돌아가기 전에 이제 닭 공장에 좀 일하는데 닭 공장에서 닭 해부라는 일인데 그럼 비슷한 웍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손길이 스질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 냉동 창고니까 이제 방한복 입고 닭 카트로만 미는 일을 하다가 너 이거 닭 해보는 거 해볼래? 그래갖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그 일을 옮겼더니 닭을 갖다가 남들은 시간당 뭐 3마리 해체하기 힘든데 본인은 시간당 막 7마리, 8마리 하더니 나중에 15마리 하는데 그분이 벽에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 몇 마리 오늘 했나 요 그래프가 적혀 있더라고요. 혼자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닭공장에 일하는 돈으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닭공장에서 야 영주권 해줄 테니까 너 니네 나라로 가지 마. 그래갖고 이 닭공장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닭공장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고 닭 해부하는 일 갖다가 한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인가 했더니 돈을 몇십만 불을 모았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 글을 갖다 봤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막다른 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든가 혹은 아직 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감옥에라도 가겠어. 돈 몇 억만 주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감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감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시골에 가서 한국 사람 안 만나면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영어 금방 늡니다. 영어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영어 늘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좋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극단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했어요. 솔직히 30년 전 같지 않아요. 진짜 30년 전 미국 같으면 그냥 도시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도 열심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LA도 그렇게 한국 사회가 크지 않았어요. 35년 전에는. 그때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훨씬 심한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더 외로움 느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때 미국 올 걸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미국 시골 가고 계시잖아요. 30년 전에 미국 오신 분들이 더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인종차별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뭐 전혀 뜬금없는 네브라스카 뭐 혹은 뭐 오클라호마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다고 해봐요. 힘들죠. 외롭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죠. 거기서 부딪히면서 일을 해갖고 종잣돈 몇만 불이라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 3만 불이라도 만들잖아요. LS는 집 못 사요. 그렇지만 3만 불 만들면 여러분들 외곽 지역에서는 집을 사요. 집을 사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습니까? 지출이 덜 나가고 결국은 그 집이 내 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부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를 해야지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다음번에 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고 2차적으로 돈 버는 거는 내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남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집을 사는 것도 있고 뭐 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생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좀 느끼실 겁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00만 불 안 쓰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100만 불 못 벌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매달 버는 돈 곱하기 일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 불 못 버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100만 불은 벌고 죽습니다. 근데 그 100만 불이 찔끔찔끔 내 평생 70, 80 동안 100만 불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100만 불을 확 쥐어줘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쥐어주면 그 100만 불 날릴 가능성이 거의 또 99.9%예요. 복권 뽑히면 그냥 난리잖아요. 왜? 고생해서 안 벌었으니까. 근데 100만 불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현명하게 쓸 수만 있잖아요. 그럼 100만 불 갖고 뭘 하겠어요? 집 사고 사업체 사고 뭐 하고 남은 여생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보낼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걸 갖다 신중하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불을 고생해서 벌어야 돼요. 자, 여러분 10만 불을 갖다가 고생해서 한번 벌어보자고요. 근데 LA 있어갖고 여러분이 특별한 뭐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10만 불 모은다는 거 힘들어요. 남의 집 일자리로. 그거 10년 동안 10만 불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외곽 지역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만 불? 몇 년 만에 벌어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 10만 불이 종잣돈이 되고 100만 불 버는데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 4, 5년만 하면 다시 벌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인생이 좀 그래왔어요. 뭐 몇십만 불이 날리고 저도 이 코로나 이전에 한 30만 불 이상이 손해 봤어요. 이 코로나까지 따지면 30만 불이 손해 봤는데 또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만큼 또 메꾸고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 아메리칸 드림 이룰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갖다가 편하게 일로가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오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던 이 먼저 오셨던 교민분들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시면서 돈 버신 분들이에요. 예, 인종차별 훨씬 더 많이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향수병 훨씬 더 많이 느껴가면서, 한국 음식 훨씬 먹기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LA 와서 한국에서 못 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속된 말로 개고기하고 구공탄 빼놓고 다 구한다는 데가 LA 한인타운인데,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즐기고 놀고 한국처럼 살면서 돈 벌고 싶다? 예, 이건 너무 이기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30년 전, 40년 전에 미국에 오셨던 그 교민분들처럼 이악 물고, 혹은 그때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때 생각하고 다시 이악 물고 미국의 도시 말고 외곽 지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소득 직종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기회 나면 미국에서 고소득 직종 있죠. 네, 요거 좀 리스트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좀 편하게 보내시고 좋아요, 예, 구독, 그다음에 이 채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